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더 또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네. 3년마다 찾아오는 빅 사이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뭐예요 그게? 예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올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크호스는 검은 말인데 그러네요. 네. 예, 모르셨어요? 또 닥치고 사란 얘기인 줄 알고요. 예, 네, 제약바이오주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일단은 겁나 못 올랐다. 그죠? 그렇죠. 못 올랐다. 네, 금리를 내린다며 그렇습니다. 적습니다. 그다음에 1월에 JP 모건 컨퍼런스가 있다. 이것 네. 때문에 올랐습니다. 네. 네. 끝이죠? 맞을까요? 중요한 비밀이 하나가 더 또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예요? 저희는 제약바이오는 네. 3년마다 이렇게 찾아오는 빅 사이클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뭐예요 그게? 잠깐 볼까요? 네네. 네, 이게 셀트리온 월봉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때 불기둥을 한번 세웠죠. 이래서 아 셀트리온 이때 강한 주주분들이 탄생했던 예, 나온 예, 상황이고 예. 이렇게 밀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가 2017년도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 종료가 됐던 끝까지 하게 되면 3년 만에 또 2020년도에 불을 뿜습니다. 코로나 때. 그러니까 이때는 바이오시밀러가 태동하던 시기, 이때는 코로나 때 코로나 관련 치료제 뭐 이런 거 예, 진단 키트 네. 치료제 나오면서 그때 한번 불 뿜었던 시기, 유동성까지 받쳐줬죠. 쫙 빠졌습니다. 다시 2023년, 2021년 고점이 2021년이거든요. 네. 그 12월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다시 들어온 거는 2024년. 딱 3년이네요. 이런 3년마다 찾아오는 변화가 들어오는 시기를 보게 되면 이거 봐라 하는 생각.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뭔가 맞춰지는 시기고 이제 셀트리온이 드디어 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나눠져서 분산되지 않고요. 그러면 시너지가 나는 본격적인 바이오시밀러가 회사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 나는 거 가지고 이제 재무제표에 딱 보여지기 시작하게 되면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들 이런 게 하나의 변화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바이오 좀 올라와야죠. 그런데 예. 지금 공교롭게 이제 연초는 그런 그 중소형주업과 그다음에 그 JP 컨퍼런스 이런 것 때문에 네. 1월이 원래 바이오가 좀 강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계절적이지 않을까 지금으로선 그렇죠. 네. 그런 혹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컨퍼런스가 지나고 나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면 이제 진성이 되겠죠. 그래서 예. 지금으로선 이게 주도주로서 움직이는 거냐, 뭐 키맞추기냐 네.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네. 긴가민가 할 겁니다. 긴가민가. 지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그거 판단하는 거는 그럼 JP 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나서 진짜 더 강해지느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세론으로 쭉 빠져버리느냐,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또 특이한 거는 저희가 과거에는 보통 이제 한미약품 뭐 이런 특별한 회사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네. 라고는 큰 금액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 제약바이오가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성과 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작년에 봤던 게 뭐 종근당에서도 네, 그렇죠. 예 나왔던 거 유한양행, 유한양행 또 레고캠 바이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따지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레벨업을 이루는 과정들의 성과가 나다 보니까 성과 나게 되면 우리가 재평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이고 알테오전까지 그렇죠. 뭐 그 사람 이제 독점 계약하느니 마느니 이걸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과거와는 위상이 달라졌다. 라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흐름이 나와서 그게 하나의 또 기폭제로 삼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봐라 우리 회사는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확산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제약바이오는 네. 투자자라면 누구나 꺼려하는 마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마상 그죠. 마상.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근데 사실 변동성도 크고 그죠. 네. 그래서 저도요 네. 제약바이오로 네. 주식을 졸업할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여기 있다는 얘기는 그 큰 마상이 이렇게 도깨비 아시죠? 이렇게 쫙 이런 느낌이죠. 지금 네, 저한테는. 네. 그러면 네 어쨌든 뭐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올해 또 뭐 바이오가 정말 작년에 2차 전지처럼 그죠. 네. 확 주도하고 갈 가능성도 네 있어요. 그죠. 네. 네, 뭐 무시는
그러니까 가능성은 항상 열어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바이오 내에서도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 네. 내에서 소 섹터 혹은 관심 종목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거 막 찾아보면서 하는데 이제 갈만한 건 다 올라왔고 네. 게다가 또 이제 뭐 진짜 라이센스 아웃 뭐 해서 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은 네. 그건 뒤쫓아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예. 그래서 아, 때는 바이오텍 어려워요, 그죠? 너무 변동성이 어렵죠. 커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예. 뭐 굵은 거 하나만 잡자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네. 그럼 굵은 거 하나만 잡게 되면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 화두 중에 하나가 바이오 쪽에서 비만 비만치료제였어요. 비만 당뇨. 예, 그게 주축이 위고 위고비. 노브노 디스코의 위고비, 네. 마운자로 일라일리, 일라일리가 그거 작년에 그거 보여줬고 이제 거의 이제 문제는 증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비 투자. 그렇죠. 네. 예, 증설해서 어떤 걸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막 우리 박사님도 이렇게 슬림하신데 더 슬림해지시고, 네, 저도 나온 뱃살 배만 싹 빠지나요? 모르겠어요. 그 주사기잖아요. 이제 한 달에 그 전에는 뭐 며칠에 한 번이었는데 이건 뭐 주당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그죠? 이제 한 달에 한 번 쪽으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 뭐 이렇게 배에 넣는 건가요? 뱃살 빠지라고? 뭐 결투를 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예, 뱃살도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됐으면은 원래는 화두가 바뀔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알츠하이머. 아. 네, 이게 뭐냐면 일라이릴리가 지금 FDA 승인 그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나올 때가 도만의 맵인가 뭐 있죠, 그렇죠? 도나네맘 또 화두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약들이 물론 있었는데 치매를 치료한다기보다 치매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진행 속도를 그렇죠. 늦추는 것도 네, 네. FDA에서는 그 약으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이 도나네맘이 가장 효과적인 게 초기부터 다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연령층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연령층이 대상층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쓸 수 있는 여력들이 많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나오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우리도 알츠하이머 치료란 개념들이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겠다라는 쪽에서 이 관련 종목은 일라일리지 뭐. 그렇죠. 네. 그걸 사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차라리 네. 일라일리 사는 게 제일 좋다. 음.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라 해당 회사를 사야죠, 직접. 맞아요. 지금 살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살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 막 나오면 국내는 뭐가 있어? SK 하이닉스가 있고 한미약품이 있고 엔비디아의 최고 수요주가 뭐야? 엔비디아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는 살 수 없었는데 지금은 뭐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일라일리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래도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뭔가 연결돼서 뭐 할 수 있는 회사 없을까 보게 되면은 관련돼서 개인적으로는 ABL 바이오 요 같은 경우도 일단 좀 올랐습니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만 보게 되면은 지금 바이오텍 어렵다니까요. 대응이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시고 지금 예. 말을 끊었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에서 뭐 그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의 플랫폼으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좀 조정받으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퓨처캠. 이거 보게 되면 방사성 의약품 쪽에 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성 의약품 쪽인데 이거 잘 보게 되면은 뭐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는데 지금 방사성 의약품 쪽으로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알자뷰, 파킨슨 진단용 이렇게 해서 뭐 PD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으로 그러면 진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알츠하이머가 아닌지 그 진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약품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쪽은 당연히 같이 수혜를 받는 게 가장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런 것들로 좀 압축해서 가는 게 어떨까? 네. 일라일리를 못 사시겠으면요. 네. 네. 그런 것도 제가 노리는 제약바이오는 차라리 일정과 함께 들어가는 거 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나머지 쪽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쭉 해서 조정 들어와서 좀 살만한 자리 되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런 거를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예, 우리가 또 바이오 얘기를 그대로 끝낼 수는 없고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네. 셀트리온이 어쨌든 헬스케어하고의 합병 네. 그 기대감 또 이제 제약하고의 합병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들어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요 CMO 쪽 네. 얘기를 좀 해보죠.
셀트리온에 관심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바도 정말 오랜만에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나와서 이제 그 어려운 자리를 거래 증가하고 돌파하나라고 보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아주 소외됐다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걸 반대로 보게 되면 거래가 그렇게 나올 정도도 많이 잠겨 있고 거기서 크지 않은 거래로 쭉 올라오기도 쉽겠다. 이런 쪽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CMO 쪽에서 또 하나 작은 쪽으로 뭐 ST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얘기는 많은데 이제 막 아직까지 태동이 좀 덜한 쪽에서 이제 움직이는 쪽이고. 근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그래도 덩치 있게 움직인다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길을 만들어줘야 나머지 종목들이 좀 탄력 있게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그러면 이제 제약사들도 너무 우리 쉬었다. 그러니까 좀 우리도 좀 가야 할 때가 아니겠니? 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조가 한번 충격 받고도 계속 아직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쪽이고 뭐 종근당 이것도 성과되고 오늘은 또 이제 최근에 시장 때문에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기조 자체는 살아있는 쪽이죠.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또 보니까 뭐 동국제약 이것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계속 우상향으로 나오는 분위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 레벨업되는 과정들 특히 이쪽은 얘기 나오는 게 그 임용 기기 쪽에 진출을 해서 하나의 또 축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서 또 분위기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바이오 쪽이라고 네. 하더라도 조금 더 확실한 건 제약 쪽이겠죠. 그 진단키트는 아닌가요? 진단키트요. 진단키트는 이번에 사실 뭐 지금 코로나나 독감 이런 게 계속 늘고 있어요. 동남아도 그렇고 그죠? 네. 반짝하다가 추세는 사실 잘 못 가네요, 그죠? 네, 최근에 그 모더나가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모더나는 잘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진단키트로 버는 게 있는데 그 유전자 항체 분석을 통해서 한 8개 라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로 더 많이 돈 벌 것이다. 예.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각을 받은 건데 그럼 우리 회사들도 이제 대표적인 뭐 CGN으로부터 이런 회사들 그러면 한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쪽에서 뭐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 가지고 돈 버는 건 이제 옛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잘못하게 되면 지금 그렇죠. 키트 뭐 대거 손실 처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좀 지난 거고 벌었던 돈 가지고 그럼 뭐 할래? 예. 해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확인돼야 될 텐데 그게 되는 업체들과 아닌 거는 또 차별이 있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오늘 본전 뽑아야지.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의료 AI 이건 우리가 바이오 얘기하면서 하는 게 맞나? 어쨌든 뭐 의료로도 섞이고 AI로도 섞이고 그죠? 뭐 다 네. 뭐 섞이니까 그죠? 네. 의료 AI 쪽은 루닛은 2조 어떻습니까? 뭐 여기도 뭐 루닛, 뷰너, 뭐 딥노이드 꽤 있는데요. 예. 네, 의료 AI는 어때요, 지금 그림들은? 네, 이쪽도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특히 뭐 어차피 의료 AI 쪽은 지금 보여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큰 거고, 게다가 아까 잠깐 알츠하이머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아까 뭐 어떤 진단 약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AI가 이런 또 갖고 있는 뭐 CT 한번 찍고 MRI 찍고 그걸 가지고도 주르륵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아니면 또 뇌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징후를 파악해서 확률 98%로 아니 86%로 이분이 알츠하이머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그게 신뢰도가 높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분의 진단이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의사가 봐서 내 시간을 줄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앞으로 쓸 일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보는 건데 작년에 좀 핫했고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변동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또 루닉 같은 경우는 또 무상증자 유무장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좀 커진 상황 쪽에서 생각보다 이게 움직이는데 조금 좀 묵직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은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좀 하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한쪽에서 많이 밀리게 되면 예. 진입했다가 올라오게 되면 좀 정리하고 하는 트레이딩 성장을 바라보면서 트레이딩하기는 딱 좋은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제약바이오 얘기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진검승부는
JP 모건 컨퍼런스가 끝나고다. 네. 그죠? 네. 끝나고 나서도 시장 분위기, 수급 이런 바람머리를 해 가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네. 전까지는 오히려 조금 트레이딩하거나 그죠? 그렇습니다. 네, 흥분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